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도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국 중복 영업을 이렇게 막았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가보면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각 건물마다 이렇게 상호를 내세우면서 각각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건물에 만약에 치과가 5개 있다, 안과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건물에는 업종들을 지정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서로 업종을 가지고 존중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것 같은 경우도 내가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약국 영업을 또 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김조익문서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소송을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막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영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계나 다른 어린 발전을 위해서 진짜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건데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상가 점포 109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점포를 이 상가 건물 최초 지어서 분양할 때 분양받은 다음에 현재까지 등기회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약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상가 205호에서 그 점포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등기하기 전에 일단 다시 전매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205호를 자기가 하지 않고 임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임차인이 약국을 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주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약국 영업을 지금 하려고 공사 중인데 저 그대로 내두다가는 나중에 영업이 하나 더 생기면 약국이, 나는 수익이 딱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오는 분도 있지만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병원 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은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처방전 내려오는 것도 한정돼 있죠. 반 나눠지면 난 수입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용이 반으로 줄어,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포에서 지금 약국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영업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영업을 하려고 그래. 저거 막아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요건이 있으면 저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쉽습니다. 첫째, 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은 나만이 할 수 있어, 임마. 또는 이미 약속되어 있든 아니면 나하고 다른 사람만 한 2-3개 점포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약국 영업을 할 권리가 없어.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약국 영업할 권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약국 영업 못 해야 되니까 금지시켜달라.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검토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체결한 분양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분양계약서를 펼쳐봐가지고 내 분양계약서 호실 옆에 보면 업종이 약국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약국으로. 내가 만약에 치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국 내만 하겠다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업종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분양계약서 상에 중복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분양계약서 양식을 보면 한 8조나 10조 정도 가면 중복업종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상대방 걸 보니까 상대방 분양계약서도 약국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 소유 분양계약서에는 점포의 업종이 약국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규약상에, 그러니까 상가 건물 관리규약상에 업종 제한 조항이 있어야만 임차인한테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체크해 보니까 할만하다!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피해를 입은 약국 소유자가 현주 영업하고 있는 분이 원고가 되고, 소를 제기하는 분입니다.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의 소유자하고 영업자 다를 피고로 해가지고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민사지방법원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법원 안에 민사부로 이제 변형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만 상대로 해서도 안 되고 영업자만 상대로 해서도 안 해요. 소유자 상대가 이겼더니만 영업자가 하고 있는 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업자 상대로 이겼더니만 소유자가 임차인을 바꿔가지고 또 영업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더니만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점포 수분양자 지위,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 그래요. 우리 흔히 분양자 그러는데, 분양자는 점포를 분양한 회사 또는 건설회사고, 분양받은 사람은 법률상 용어는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전매해서 양수한 피고는 분양계약서상의 업종 제한에 따른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피고 첫 번째 소유자는 205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직접 해도 안 되고 제3자한테 해주서도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떨어지고, 두 번째, 현재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상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업종 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은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강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일반 부동산 밑에 상가 임대차 분쟁하고 중복업종 문제 채워놓겠습니다. 차곡차곡 이제 사례를 채워놓을 텐데, 자, 지금 저처럼 약국이 됐든 부동산 중개업이 됐든 아니면 뭐 슈퍼가 됐든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이 개설하려고 해서 고민에 빠지고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면 빨리 한번 분양계약서를 여러 가지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볼만 합니다.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영업을 금지시키고 지금 영업 금지하는 게 좋으니까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